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TV입니다. 예, 오늘은 도라이버 대신에 인두기를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보통 살면서 인두기를 한 번도 아마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밥 먹다시피 하는 게 사실 납땜입니다. 그래서 납땜 하면 잘 하죠. 솔직히 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납땜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납땜을 잘 하시려면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납이나 기타 부재료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일단 인두기죠. 인두기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지만 이런 이제 막대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이제 나무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인두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가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고주파 인두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위에 보시면 이런 세라믹 인두기라든지 고주파 인두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야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제품들도 사실 조금 비싼 제품들도 사용을 하고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실 저렇게 비싼 인두기를 사실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납땜을 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납은 종류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가 나눠지냐면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SN 63SN 37PB라고 되어 있죠. 밑에 PB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납입니다. 납인데 흔히 이제 37% 정도 되는 이 납을 유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PB가 없는 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연납이라고 하죠. 유연납, 무연납이 뭐가 틀리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가 나는 납, 연기가 안 나는 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PB 함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연납과 무연납이 나눠집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일단은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다 PB 프리로 돼서 나옵니다. 메인보드 이렇게 겉에 뚜껑 포장 같은 데 보시면 PB 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간혹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사실 그게 다 대중화가 돼서 그 표기도 사실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이런 이제 PCB 기판들은 전부 무연납 계통으로 제작이 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대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연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납땜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노문 융점도 낮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녹는 온도 자체가 유연납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막대 인두기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납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실습용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유연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두기로도 아마 잘 될 겁니다.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무연납 대응할 수 있는 고주파 인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 온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사실 고주파 인두기 계통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것이 이 크림 납을 또 뺐네요. 납 종류 중에 이렇게 크림으로 되어 있는 납도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이제 콜드 크림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무연, 유연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무연이고 이게 지금 유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림처럼 되어 있는 이런 납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납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제 쓰시는 건 아마 이런 실랍일 겁니다. 그 실랍들도 이게 보시면 표기가 틀릴 겁니다. 어떤 거는 무연이고 어떤 건 유연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것이 뭐냐면, 페이스트라는 겁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란색 뚜껑. 이건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 납을 조금 더 잘 녹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납을 좀 더 퍼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성질이 있는, 화학약품입니다. 이것도 종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노란 뚜껑의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라고 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그래픽이나 뭐 이런 데 쓰는 이제 그 BGA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이죠. 이 플럭스도 이런 젤 타입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이제 고체 타입의 제품들도 있고, 액상 타입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부 다 납을 좀 잘 퍼지게 하는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납땜을 할 때 사실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이런 팁을 청소해주는 클리너입니다. 뭐 이것도 있고, 아니면 흔히 쓰는 이제 스펀지, 물 적셔서 이렇게 쓰는 스펀지 계통들도 있죠. 자, 물론 이 스펀지 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는 스펀지는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두 팁 끝부분에 나중에 이제 인두를 쓰시다 보면 이제 팁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인두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기가 닿게 되면 사실 산화가 좀 빨리 생깁니다. 팁을 좀 빨리 망가뜨리게 하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그냥 이런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물기 있는 건 사실 잘 안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인두들 같은 경우 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팁은 이런 이제 칼팁이라서 약간 좀 면이 좀 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쓰시는 거는 약간 이제 뾰족한 팁 이런 것도 있고, 팁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자신에게 맞는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칼팁 같은 거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콘덴서 같은 거 때울 때 칼팁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콘덴서가 하나 있죠.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다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댈 수가 있습니다.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인두기 좀 온도를 안 올렸네요. 제가 일부러 지금 고주파 인두기를 안 쓰고 지금 세라믹 인두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확실히 고주파보다는 세라믹이 온도가 올라가는 히터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좀 느리긴 느립니다. 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 다리를 한꺼번에 대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칼팁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용도에 따라서 조금 좁은 곳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런 이제 칼팁은 조금 부적합하겠죠. 자, 보통 조금 근접을 해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납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마 콘덴서일 겁니다. 메인보드라든지 이런데 이게 터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콘덴서 같은 납땜을 많이 하실 건데,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납땜을 한 걸 보면 차이가 납니다. 잘 하시는 분이 한 거하고 잘 못 하시는 분이 한 납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온도를 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떼내야 되는데, 납땜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인두기를 오래 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래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기판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기판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나중에 되면 이 동박 부분이 산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납땜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하고 빨리 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그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대 인두기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조금 힘이 들긴 합니다. 막대 인두기나 뭐 세라믹 계통으로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 연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가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런 것이 콘덴서 같은 거 다리를 이렇게 납땜을 한 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납땜을 한 거 보면 납이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납이 이렇게 막 뭉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뭉쳐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오래 지속을 하고 있다가 뗐을 경우, 그 다음에 열이 들어 올라갔을 때 뗄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콘덴서 다리를 보면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납이 패턴에 붙은 게 아니고 이게 그 다리에 이렇게 콘덴서 다리에 붙은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온도가 덜 돼서 납이 덜 녹아서 그렇습니다. 덜 녹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막대 인두기들 같은 경우는 납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을 살짝 조금만 미리 이렇게 좀 먹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납을 조금 미리 먹여주시면 아무래도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빨리 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요령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납을 먹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기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이 플록스라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페이스트나 플로스를 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페이스트나 플로스를 왜 이용을 잘 하냐면 이 납땜을 했을 경우에 납 안에도 사실 그 페이스트 성분들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인두기 고온을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납이 녹으면서 납 자체에 있는 플록스 성분들이 약간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빨리 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그 페이스트라든지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납이 지금 뭉쳐 버렸습니다. 보시면 납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연기가 많이 나네요. 자, 플록스를 제가 인두기 팁에 살짝 발랐습니다. 바른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쳐내 버리게 되면 납이 딸려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양이 뻥긋하게 지금 이쁘게 돼 버렸죠. 이런 식입니다. 그 페이스트를 온도를 빨리 고온으로 줘서 빨리 떼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이 그 노란색 그 페이스트를 살짝 팁에 묻힌 다음에 끝부분을 살짝 누르고 있다가 살짝 당겨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 페이스트 성분들이 이 납을 좀 녹입니다. 녹이면서 이런 식으로 산처럼 이렇게 뻥긋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너무 과도하게 쓰시거나 오래 대고 있으면 고온에서 이 페이스트 때문에 이 그 납이 튑니다. 이 납 성분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대고 온도가 올랐을 때 빨리 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 일반인들이 납땜하고 나서 또 표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척입니다. 이런 페이스트 같은 것들은 이 찌꺼기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이 페이스트를 너무 과다하게 썼을 경우에는 납이 이제 크랙이라고 해서 이제 금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냉납이라고 그러죠. 페이스트 성분들이 오래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납 사이의 결합 부분에서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납땜을 했던 부분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하고 나서 항상 세척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척을 잘 안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표가 좀 나긴 나죠. 자,
또 하나 또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런 IC들 같은 경우에 발이 여러 개 달려 있는 이런 IC들 같은 경우에 납땜은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납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칼팁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대고 당기시면 됩니다. 대고 살짝 옆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플럭스의 도움을 좀 더 받으면 좀 더 이쁘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자, 떼낼 때는 어떻게 떼느냐? 떼내는 건 반대로 합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납을 많이 먹였습니다. 납을 많이 먹인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훑게 되면 납의 양에 의해서 이게 유격이 생기면서 뜯어져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납땜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떼내는 영상들은 잘 없죠.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열풍기 같은 걸 이렇게 쏘아서 떨어뜨리는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인두기로 이렇게 떼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제가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열풍기가 사실 뭐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잘 없을 겁니다.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로 또 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납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쳐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쭉 한번 대고 당겨 주시면 끝입니다. 모양이 제대로 안 잡혔을 때는 페이스트를 약간 묻히신 다음에 살짝 댔다가 그냥 떼주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다시피 콘덴서도 그렇지만 이런 IC들 같은 경우에 납땜을 할 때 오래되고 있으면 동박이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복구 불능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척제가 있으시면 무조건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떼볼게요. 자, 일단 양쪽에다가 납을 많이 매깁니다. 많이 매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떼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른 IC들, 이런 다리가 많이 달리는 IC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제일 간단한, 이 IC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뭐, 커터칼 같은 걸 쭉쭉 꺼버린 다음에, 나머지 다리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걸 꼭 살려야 된다. 근데 그랬을 때는, 열풍기가 가장 좋습니다. 열풍기로 이렇게 쏴서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대로 납을 많이 매깁니다. 이런 IC들도 떨어집니다.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지만 일단 기본 동작으로 네 군데를 다 매깁니다. 다 매기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IC를 뗍니다. 절대 힘으로 떼시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옆에 있는 소자들 안 치도록 뭐 테이핑 같은 걸 미리 하시면 더 깔끔하게 떼지긴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뭐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리는 차원이라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납이 막 뭉쳐져 있잖아요. 뭉쳐져 있을 때는 요런 숄더빅이 있으시면 숄더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없으시다, 사실 이 숄더빅이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없으시면 패전선 같은 게 있으시면 패전선 같은 걸 이용하셔서 이걸 빨아들이셔도 됩니다. 정리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숄더빅이 있으신 것 같으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이 납이 쫙 빨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납이 다 빨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 다시 자리를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마다 이런 IC들, 다리가 많은 IC들을 납땜을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이 하시기에는 조금 그러는데,
개인이 하시기엔 조금 사실 좀 그렇죠. 그러는데 그냥 시범 삼아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리가 많은 IC들을 사실 납땜을 할 일이 잘 없는데 일단 재미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바닥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바닥 정리 잘 하시고 위치를 잡은 다음, 자, 제가 지금 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잘 잡은 다음에 핀을 한 군데 정도 납을 살짝 이렇게 먹여서 고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납땜을 하면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각형 칩이나 조금 큰 타입들 같은 경우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런 식으로 미리 자리를 잡아주셔야지 안 흔들리고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플럭스가 있으시면 플럭스를 이용해서 붓을 이용해서 살짝 플럭스를 좀 발라줍니다. 플럭스를 발라주신 다음 일단 인두팁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갖다 대십니다. 갖다 대시고 당겨주게 되면 플럭스들이 이 플러스 성분 때문에 열이 있는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납 쪽으로 당겨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플럭스 성분들 때문에 납이 이 열이 있는 쪽으로 당겨져 들어오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 카메라 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대는 순간 납이 쫙 빨려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재빨리 인두기를 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덜 붙었다 그러면 다시 인두기를 대시고 가만히 대고 있으면 당겨집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대시고 당겨줍니다. 조금 더 이거보다 더 큰 IC들, 뭐 IO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럭스를 묻힌 다음에 그걸 이제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일반 인두기 스틱형 인두기 갖고는 그렇게 하기가 열량이 부족해서 조금 힘들 겁니다. 자, 다 붙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칩이 잘 붙었습니다. 자, 인두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도 두 번째도 일단은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 빨리 하고 빨리 지나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콘덴서 같은 경우에 오래 대고 있으면 이 콘덴서 바깥에 보시면 내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85도, 105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너무 오래 대고 계시면 패턴도 떨어지지만 이 콘덴서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런 IC들을 뭐 납땜을 할 일은 사실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거고 간단한 이런 콘덴서라도 이쁘게 떼우시려면 지금 보시는 납과 인두기와 그 다음에 이 페이스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게 뭐냐면 간혹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이런 전선 종류들을 납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복을 이렇게 까서 피복을 까게 되면 이렇게 도선이 여러 개 나오죠. 이게 상당히 좀 보기가 싫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깔끔하게 납땜을 하는 방법은 자, 보시다시피 이걸 페이스트에다가 살짝 발라줍니다. 페이스트를 살짝 바른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납을 이 실납을
일단 인두기에 묻힙니다. 자, 인두기에 잔뜩 묻혀준 상태에서 아까 페이스트를 묻혔던 그 납땜할 부분을 살짝 대고 가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납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납땜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을 해내시고요.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뭐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전선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납땜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납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런 전선 납땜이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이런 콘덴서 납땜,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히 납땜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IC 같은 경우는 납땜을 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요, 뗄 때도 아까 제가 드린 팁대로 이제 그렇게 납을 이용해서도 뗄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납땜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